법 위에 민주노총, 민노총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 좀 차근차근 시청자 여러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제였죠, 그제. 예, 그제 저 종로구 개동의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라는 이 사무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불법 집회를 연 모양입니다. 근데 그 집회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그제 종로구 개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현장. 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김민지 기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반대 시위를 연 건데 이 과정에서 좀 격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네. 경찰과 이제 뭐 대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의 방패나 헬멧을 빼앗고 또 일부는 심지어 경찰을 질질 끌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예. 무차별 폭력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 더 논란이 되는 건 경찰은 이 중에서 12명을 좀 연행했다가 불과 4시간여 만에 폭행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은 다시 석방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계속 좀 봅시다. 그제 있었던 종로 개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집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경찰관들 폭행이 당해서 이가 부러지고요. 입술이 터지고요. 방패를 빼앗겼고요. 땅바닥에 경찰관을 눕혀놓고 질질 끌고 다니고요.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저런 집회 현장에 저런 모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픽 화면 한번 보시죠. 저렇게 불법 집회를 한 민주노총, 그러니까 경찰 19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제 그 민노총 집회로 손목 골절, 치약 뭐 깨지고 등등. 근데 민노총 그 조합원들 집회한 사람들 중에 12명을 경찰이 이제 입건을 한 거예요. 근데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12명 입건한 것도 문제지만 그 중에 또 10명은 하루도 채 안 돼서 그냥 몇 시간 만에 석방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뭐 1명밖에 안 된다는데요. 이게 하 팀장, 이게 법위에 무슨 민노총 아니냐, 경찰이 뭐 지나치게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나올 법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 민노총의 저런 행위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요. 지난해 한 가을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한테 뭔가 민노총이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제 잘 충족이 안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이제 말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지금 이제 저기에서 무려 경찰에 19명이 다쳤잖아요. 예, 부상을 당했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구속영장이 왜 1명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예. 여기에 1명만 실제로 이제 경찰관들이 폭행을 했다라고 그럼 누가 폭행을 했느냐 하고 지목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때릴 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 지목을 딱 2사람뿐이 못한 거예요. 하하. 2사람뿐이 지목을 못했는데 결국은 찍힌 거에 보니까 한 사람은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12명 전체 12명을 연행했지만 10명은 그냥 해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지시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원래 귀가시킨 거고 석방. 나머지 2사람들만 폭행혐의로 입건하는데 한 사람은 증거가 없으니까 놔두고 지금 현재 한 사람만 오늘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예. 저는 지금 현재 조사 과정에서 어떤 소극적인 태도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적어도 저런 상황이라면은 폭행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체증을 했어야죠. 예. 그 체증이 왜 안 됐냐는 거죠. 왜 안 됐느냐? 예.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체증하고 만약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연행이 됐을 때 바로 체증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예. 입건을 했어야 되는 거죠. 김규식 교수님, 예. 오늘 조간에 이 민주노총과 관련된 사설이 실렸는데 제가 그 제목을 시청자 여러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법질서 파괴 주범은 민노총이 아니라 경찰이다. 분노 이전의 서글픈 공권력.
이런 제목의 사설이 좀 실렸더군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대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로서 최소한 폭력 행위가 계속 자행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철저한 매뉴얼적 채증 행위를 왜 안 했는지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에도 국회에서 또 시위를 하다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바로 풀려나기도 했는데 이렇게 민노총이라는 조합원 분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하는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약간은 좀 우려가 드는데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가지고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예, 기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경찰의 힘을 키워주느냐 검찰의 힘을 키워주느냐의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거중 조정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 거중 조정하려면 경찰도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청와대 눈치를 보는데 청와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한테 상당한 정치적 빚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다고 한다면 예. 큰 틀에서 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괜히 우리가 검찰 지금 수사권 조정하는데 예. 우리가 청와대 밑볼 필요는 없다. 그럼 민노총은 좀 살살 다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일각의 우려가 예. 의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사설처럼 경찰력 자체 문제보다는 경찰력이 오히려 청와대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예. 오히려 좀 확대된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예. 저는 민노총이 지금 이러한 폭행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지금 눈총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상당히 안정된 고용시장 내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가 좀 더 받겠다, 좀 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동안에 예. 그 고용구조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누가 책임집니까?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예. 저는 민노총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자기 스스로의 이해관계가 따지는 게 아닌가 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민주노총의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잠깐 듣고 오시죠. 법질서는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무력화됩니다. 폭력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은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바로 이 정권이 경찰을 향해 보복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의 폭력 시위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훼손을 이렇게 방기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김민지 기자 네. 무슨 깡패라는 이제 이런 좀 거친 단어까지 좀 등장을 한 모양이더군요. 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SNS에 남긴 글인데 깡패가 따로 없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요? 공권력에 대한 폭행은 엄벌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건데 사실 지난해에 정부는 경찰에 향해서 공권력 확립 대책을 좀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여태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발표된 정부 입장은 어땠는지 먼저 보고 오시죠.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또 국민에게 죄송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권력의 마지막 보루로 갈 수 있는 경찰이 이 상황을 반드시 헤쳐나가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뭔가 이제 민노총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저 당시 발언도. 그러니까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장관 발언이 지난해 12월에 있었는데 지금은 5월입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이게 지금 정부와 민노총 간에 뭐랄까요? 이 관계에 대한 비판과 우려와 의심의 시각들이 날로 커져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 예. 실제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예. 있는데요. 과연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의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를 들면은 이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 그리고 주 52시간제를 해서 저녁에 있는 삶을 보장을 하겠다. 라든지 여러 가지 비정규직을 또 정규직으로 좀 하겠다. 이런 것들은 예.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한 거지만 실제로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년 동안 최저임금도 많이 올렸지만 앞으로 좀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공약을 안 지킨다고 민노총이 계속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걸 과연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부채의식을 갖고 그거를 가지고 미안해야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하. 일단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단계 대책을 내놨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주 세세하게 해놨어요. 뭐 예를 들면 수능할 때 소극적 저항, 극적 저항, 그다음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예. 그런데 경찰관이 시위를 하는 사람이 폭력으로 변할 때는요. 수능하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변하는 아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소극적 저항이든 적극적 저항이든 아니면 폭력적인 어떤 행위를 하든 이것이 아주 순간적으로 하는데 과연 경찰관이 이 5단계에서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예.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해서 할 것인가. 적어도 수능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압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심지어 경찰을 공격한다면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그걸 제압할 수 있도록 경찰관한테 허용해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예. 저는 이번에 앞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5월 24일인데요. 지난달 4월 3일로 저와 함께 잠깐 되돌아가 보시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지난달 3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시죠. 국회 당장을 월담하는 불법은 중단해 주십시오. 바로 국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붙어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시고 이제 그만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가 막히다. 코가 막히는 당신입니다. 저 당시에 이제 뭐 국회 단추혈하게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저 당시에도 민노총 조합원 25명이 경찰에 연행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연행이 됐다가 하루 만에 모두 석방이 됐습니다. 모두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저 조사받고 나온 민노총 조합원이 경찰서에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경찰서 조사받고 나온 민노총 조합원들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란듯이 올렸습니다. 저게 사실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주장, 동의하지 않는 구호를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 광화문 사거리에 교통에 불편함이 있어도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신고해서 하는 집회들 누가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예. 문제는 자기들이 설정하고 자기들이 약속해놓은 집회와 시위를 벗어나서 불법 행위로 갔을 때, 예. 폭력 행위로 갔을 때는 이걸 과감히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국회 여의도의 의사당 국회에 담벼락이 무너진 사태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경찰이 하는 이야기는 메가폰 가지고 불법 월담 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아하. 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선진국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불법 행위를 시작했으면 바로 그 능력 막아야 됩니다. 물리력을 통해서 막아야 되고 점잖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행이 됐더라도 바로 석방되니까 V자 인증샷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가 과거의 독재 시대보다 훨씬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해졌다고 한다면 불법적인 집회와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동원도 예. 가장 선진적으로 좀 잘해줘야 되고 단호하게 해줘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 팀장 말씀하시죠. 이 사실은 이제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 뭐 학생들이 아니면 또는 시민단체가 폭력적인 불법적인 그런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위를 하더라도 그걸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동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권의 합법적인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저기 김 교수님 계시지만은 뭐 대학교 다닐 때 같이 저 가두에 나가서 같이 뭐 투석전도 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다 돌도 던지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자체 불법이죠, 당연히. 네. 국가의 공공 건물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독재 정권 시절이니까 어느 정도 그게 용인됐지만 지금은 이미 87년 민주화로 아하. 국민이 전체 뽑은 대통령 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 아하. 그런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거기 아까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함께해서 합세해가지고 담장을 넘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쿠야. 저는 공식적으로 민노총에서 함께 불법을 저지르자라고
단체를 선동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걸 단순히 방패로만 막습니까? 한꺼번에 전원을 연행해야죠. 예. 저런 경우에 그런 일들을 앞으로는 좀 우리 경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과거에도 이렇게 많은 폭력적인 집필한 그런 어떤 단체가 한다. 그러면 다른 단체보다 좀 더 세게 엄하게. 그것들을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신문 사설 제목이 분노 이전의 서글픈 공권력이다라는 사설 제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그제 그 종로 개동 현대중공업 사무실 앞에서 그러니까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동아일보와 좀 인터뷰를 했던데요. 참 씁쓸하더군요, 인터뷰 내용이. 예. 소위 뭐 인내 진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진압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을 좀 서글픈 현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집회 현장에 다녀오면 온몸이 성한 것이 아이고야, 없더라. 이런 게 있습니까? 차라리 진압을 하다 내가 처벌받는 일 그냥 때리는 대로 맞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위대가 만약에 맞았다면은 경찰청장이나 장관 윗사람이 날아가니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하는 내용의 그 인터뷰였는데요. 특히 이제 멍이 들면 바르기 위해서 항상 연고를 가지고 다닌다. 뭐라는 이런 연고? 얘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공권력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시위가 보장이 되면 네. 시위가 불법적으로 변질했을 때는 그 시위에 대한 진압도 용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위는 지금 완전히 100% 보장이 되는데 네. 시위가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변질됐을 때 이걸 제압할 수 있는 공권력의 단호함은 아직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국민들도 그 부분 동의할 거라고 보고 예. 경찰이 조금 더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 저 소식 들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요. 내가 맞아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네. 집에 못 갔다. 왜? 가족들이 집에 가면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니까. 얼마나 속상해할까 봐서 네. 그래서 사무실에 잤다는 거예요. 하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노총 그 집회가 낳은 논란 좀 짚어드렸습니다.